아무튼 외관 디자인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뭔가 아이폰처럼 변했지만 오히려 좋아.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울트라에 붙여서 비교적 잠잠한 갤럭시 S24 전작과 달라진 점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건 내돈내산으로 샀고 저는 그레이 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리즈 중에서 일반이 가장 인기가 없어서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혹은 S23을 사는 게 더 가성비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정리하기 전에 고정 댓글에 1월 갤럭시 S24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S23에서 가장 핫한 컬러가 크림이었다면 S23은 그레이가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레이로 샀는데 미리 실물을 볼 때는 말만 그레이지 사실상 실버에 가까운 그레이라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호불호는 크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S23 크림과 비교를 해보면 크림보다 좀 더 차가워진 느낌이 드는 컬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메인 컬러는 크림이 좀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약간 이건 실버에 그레이 색소 몇 방울 첨가한 느낌이고, 티타늄 그레이와 비교해보면 일반 그레이가 확연히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아이폰 실버색과 비교해보면 그레이가 확실히 그레이구나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저는 일반 S24의 최고의 고트는 바로 사파이어 블루라고 생각하는데, 블루가 진짜 미쳤지 않나요? 은은한 블루 느낌의 매트한 느낌이다 보니 저는 그레이보다는 블루가 진짜 고트 아닌가. 다시 선택하라 하면 저는 일반과 플러스 모두 다 블루로 선택하고 싶긴 한데, 이번에 삼성 최대의 실수는 블루를 공식으로 안 내놓은 거다. 이번에 3닷 전용 컬러 인기조사만 봐도 무려 80%나 되는 사람이 블루를 선택한 만큼 왜 공식으로 안 내놓았지? 외관도 살펴보면 이번에 은근히 좀 바뀌었더라고요. 카메라 배치만 똑같이 옆면부터 살펴보면 완전히 플랫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갤럭시도 이렇게 책상에 세워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면과 옆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지만 앞면과 옆면 부분은 90도 각도로 각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보면 날카로운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스피커 모양도 일자형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죠. 뭔가 SD카드 넣고 싶게 생겼는데 소소하지만 차별점을 줬습니다. 무게도 보면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168g을 보여주는데, 진짜 생폰으로 써도 가볍고 케이스 끼고 써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무게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스마트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외관 디자인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뭔가 아이폰처럼 변했지만 오히려 좋아. 디스플레이도 보면 저는 솔직히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만 없었다면 그냥 S23을 추천했을 것 같은데, 삼성이 킬러 기능을 넣었죠. 바로 S24 시리즈 전 모델 배경화면이 표시가 되는 AOD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이폰과 다르게 커스텀 AOD가 가능해서 동영상뿐만 아니라 굴락을 활용해서 이런 감성적인 배경화면 커스텀도 가능하고, 특정 부분만 어둡게 해서 AOD 표시를 한다거나 하는 거의 무궁무진한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이게 대박이다. 여기 화면 밝기도 최대 2600니트까지 올라가다 보니 야외 시인성 면에서도 S23보다는 S24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젤이 S23도 저는 충분히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S24에서 좀 더 초박형으로 얇아지면서 제품 크기는 거진 동일한데 화면이 6.2인치에서 6.1인치 좀 더 커졌습니다. 솔직히 원가 절감을 좋아하는 삼성이 이례적으로 디스플레이만큼은 거진 동일하게 넣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능도 보면 출시 초반만 하더라도 똥시노스, 미꺼노스 등등 워낙에 전작 엑시노스 2200이 개판을 쳤긴 했지만, 이번 엑시노스 2400만큼은 진짜 지옥에서 돌아왔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나름 선방한, 우리의 기대 이상 수준으로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긱벤치 6로 바로 조져보면 S23은 싱글 2000점대, 멀티코어가 5000점대라면 S24는 싱글 2200점대, 멀티코어가 무려 6500점대로 싱글은 10% 정도 올랐고 멀티코어가 30%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GPU 퍼포먼스는 최고점, 최저점 모두 다 전작보다 10%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신도 플레이를 해보니 S23은 아시다시피 풀옵션 60프레임 기준 30분 정도 플레이를 해보면 난전 시 50프레임 정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S24의 경우 똑같은 환경에서 체크를 해보니 역시나 60프레임 방어는 좀 힘들지만 눈에 띄게 50프레임 중반 내외로 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게이밍용으로 살려면 S23도 성능이 좋다 보니 저는 오히려 화면이 좀 더 큰 플러스가 게이밍하기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열도 비교를 해보면 전작과 거의 비슷한 수준, 3D 마크 30회차에서 발열 체크를 해보니 둘 다 46도 내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S23이 좀 더 미미하게 1도 정도 더 높긴 했는데, 이 정도면 전작과 비슷한 수준, 그리고 일반용도 이번에 베이퍼 챔퍼가 1.5배 더 커졌다 보니
S23보다는 온도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성능은 확실히 S23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메라는 솔직히 몇 장 찍어보니 전작과 너무 똑같습니다. 이번에 무손실 2배줌이 들어간다는 썰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S24 뷰파인더에서 볼 때 여전히 0.6배줌, 1배줌, 3배줌만 있고 2배줌은 디지털 줌으로 해야 되며 사진도 여전히 12메가픽셀로 저장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주간에서는 뭐 똑같죠. 이제는 너무 상향 평준화로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산다 하면 S24를 사던 S23을 사던 체감상 똑같다. 그리고 워낙에 S23도 사진에서는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 쪽도 보면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로 배터리 소모를 간단하게 측정해봤는데 S23은 20회 돌렸을 때 14% 정도가 소모가 되었다면 S24는 15% 정도 소모가 되었는데 솔직히 전력 소모는 고사양 작업 시 전작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스로틀링 안전성도 전작과 비슷하게 50% 후반대를 보여주다 보니 오차 범위를 생각해도 배터리는 전작과 비슷하게 소모가 돼요. 자세한 건 제가 일주일 정도 더 써보고 분석 리뷰로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충전 출력은 여전히 똑같이 최대 25W이기 때문에 최대 충전은 전작과 동일하고 무선 충전 또한 최대 15W로 동일합니다. 대망의 스피커도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스피커는 자세히 비교를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에 스피커 모양이 그릴 형태에서 일자형으로 바뀌면서 울림통이라든지 구조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S23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화가 좀 있습니다. 들어봤을 때 솔직히 미미한 변화이긴 하지만 S23보다 출력이 좀 더 올라간 것 같고 베이스 부분이 좀 더 커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출력은 자세히 들어봐야 S23이 좀 더 크구나 느껴지는 수준이고 사실상 베이스 부분이 좀 더 둥둥거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갤럭시 S24 대 S23 비교를 해봤는데 솔직히 둘 중에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확실히 S24가 좀 더 새 폰 사는 느낌이 들고 가격 또한 전작과 동결이라 자급제로 사실 분들은 솔직히 선택지가 S24가 더 좋지 않을까. S23도 자급제로 떨이를 하고 있긴 한데 9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고 S24가 100만원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저라면 10만원 더 주고 S24를 살 것 같긴 한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성비를 원한다면 S23도 좋고 통신사 를 통해 구매한다면 S23은 더더욱 떨이를 많이 하지만 S24는 당분간 거진 제값 주고 사야 하다 보니 통신사 쪽은 아무래도 S23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 보이긴 한데 쉽게 말해 나는 새 폰보다는 가성비를 챙기겠다 하면 S23을 추천드리고 나는 무조건 새거 혹은 예뻐진 디자인, AOD 등등이 끌린다 하면 S24를 구매해도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S24 시리즈 영상 기획 중이니 고정 댓글에 갤럭시 S24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